혹시 로버트 그린의 책 권력의 48가지 법칙 들어보셨나요? 꽤 유명한데 논란도 많죠. 오늘은 그 책의 첫 번째 법칙, 어쩌면 가장 이상하게 들리는 법칙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스승보다 절대 빛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보통 생각하면 권력을 잡으려면 내 능력을 막 보여주고 뽐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재능을 숨겨야 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그 논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17세기 사상가 발타사르 그라시안의 이 경고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신하가 군주보다 뛰어난 건 그냥 어리석은 게 아니라 치명적인 일이다. 와, 치명적이래요. 그냥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 원칙을 무시하면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 벌써부터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 흥미로운 주제를 파헤쳐 볼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법칙의 심리가 뭔지 알아보고 이걸 지킨 사람과 어긴 사람의 극과 극 사례를 비교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 현대사회에선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또 예외는 없는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이상하게 들리는 법칙, 대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그 정의와 그 뒤에 숨겨진 인간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칙의 진짜 핵심은요, 그냥 아부 떨고 무조건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뭐랄까 교묘하고 전략적인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내 윗사람, 그러니까 스승의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내가 컨트롤하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나는 우월한 존재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거든요. 바로 이게 이 법칙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보다 잘난 아랫사람을 보면 그 의도가 아무리 순수해도 이걸 미묘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리가 위험한가? 내가 이제 최고가 아닌가?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뛰어난 재능이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건드려서 결국 당신을 제거해야 할 적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법칙을 지켰을 때랑 어겼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인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이 법칙을 어겨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니콜라 푸케,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걸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성공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정말 완전히 갈려요. 자, 그럼 먼저 경고부터 보죠. 이 법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사례, 니콜라 푸케의 비극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푸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젊고 유능한 루이 14세의 재무장관이었죠. 이 사람이 왕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려고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 화려한 파티를 열었어요.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 파티가 글쎄 왕이 여는 그 어떤 파티보다도 훨씬 더 멋지고 화려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왕이 아니라 푸케한테 쏠렸죠. 그 순간 젊은 왕의 마음속에는 감탄 대신 차가운 모멸감만 남은 겁니다. 충성심을 보여주려던 게 오히려 왕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버린 거죠. 결과요? 끔찍했죠. 파티가 끝나고 불과 몇 주 만에 푸케는 체포됐고 남은 인생 무려 20년 이상을 감옥에서 썩어야 했습니다. 딱 하룻밤 자기 재능을 잘못 과시했다가 인생 전체가 그냥 나락으로 가버린 거예요. 푸케의 이야기가 정말 뼈아픈 교훈을 주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이 법칙을 거의 예술의 경지로 활용해서 대성공을 거둔 사례를 한번 볼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아는 천재 과학자 갈릴레오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레오, 목성 주위에서 위성 4개를 발견하는 엄청난 업적을 세우잖아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갈릴레오 위성이라고 이름 붙였겠죠? 근데 그는 그렇게 안 했어요. 대신에 당대 최고의 권력 가문이자 자기 후원자였던 메디치 가문의 이름을 따서 메디치의 별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야, 이거야말로 정말 신의 한 수였죠.
바로 이 지점이 푸케와 갈릴레오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갈릴레오는 자신의 발견을 메디치 가문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주가 증명해 주는 것이라면서 모든 영광을 후원자에게 돌렸어요.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 입장에선 갈릴레오가 위협이 아니라 자기들 명성을 더 높여주는 보물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 결과요? 뭐 말할 것도 없죠. 평생 안정적인 후원은 물론이고 로마 교황청 공식 천문. 자, 푸케와 갈릴레오. 수백 년 전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놀랍게도 이 책의 저자는 현대사회가 과거의 궁정이랑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뭐 평등하고 합리적인 시대에 사는 것 같지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하는 회사, 학교, 어떤 조직이든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 미묘한 심리전 같은 거 없나요? 있잖아요. 상사와 부하, 선배와 후배 사이의 그런 관계들이 사실은 현대판 궁정정치랑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현대판 궁정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법칙을 좀 영리하게 써먹어야겠죠. 예를 들면 일부러 좀 어설픈 모습이나 사소한 실수를 보여줘서 아, 쟤는 나한테 위협이 안 되겠구나 하고 안심시키는 거죠. 아니면 내가 낸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어도 아, 이거 부장님이 그때 툭 던져주신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하면서 공을 싹 돌리는 거예요. 그럼 상사는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을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듣기만 해도 좀 자존심 상하고 비굴해 보일 수 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종의 장기적인 투자라는 겁니다. 때로는 빛을 살짝 감추는 게 더 멀리, 더 높이 가기 위한 가장 똑똑한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법칙을 그냥 무조건 아무 때나 따르면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이고 어쩌면 이 예외를 아는 게 법칙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칙을 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 바로 내 상사, 내 스승이 힘을 잃어갈 때입니다. 한마디로 지는 해일 때. 저물어가는 별 같은 존재라면 더 이상 그 사람 앞에서 내 빛을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라앉는 배에 내 운명을 같이 묶어둘 순 없잖아요. 같이 죽을 순 없으니까요. 만약 내 상사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게 보인다면 그때는 오히려 내 능력을 마음껏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걸 모두에게 알려야죠. 결국 핵심은 뭘까요? 바로 타이밍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읽는 눈이죠. 상사의 힘이 강할 때는 그 그늘 아래에서 조용히 내공을 쌓고 그 힘이 흔들릴 때는 과감하게 내 빛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숙이고 또 언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 이게 이 법칙이 말하는 진짜 지혜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굉장히 흥미로운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뒷맛이 남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명한 생존 전략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기적이고 비겁한 처세술에 불과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